시작할까요? 네, 시작합시다. 일단은 장중에 방송을 조금 열고 있습니다. 그죠? 장중에 방송을 열고 있는데 야간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많고 또 장중에는 집중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시간 타이밍을 좀 잡다가 뒤늦게 이렇게 방송을 좀 열었습니다. 편안하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의 주식 내용은 그죠? 주식 심야 토크라고 이제 방송 제목은 달아놨네요. 힘들죠 요새 그죠? 힘들어 죽겠습니다. 조금 밤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목소리 좀 가라앉고 하더라도 그죠? 또 주위에 또 시끄럽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요 시장이. 당장 뭐 한 치 앞을 좀 볼 수 없는 시장이고 장중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많은 종목들이 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지도 걱정이고, 그죠? 또 더 떨어질까봐 그런 걱정도 분명히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매매 병에 걸려가지고 또 새로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뭐 복합적인 것 같은데, 야밤에 조용하게 우리들끼리만, 그죠? 우리들끼리만 방송을 한번 듣고 또 어떻게 한번 봐야 될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이니까 너무 카톡 많이 하지들 마시고요. 네, 바로 좀 시작을 할게요. 일단 뭐 제가 오늘 준비를 한 거는 낮에 이제 실시간 방송으로 좀 이야기했던 내용들인데 간단하게 이미지만 좀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주식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힘드실 거예요. 그죠? 당장 뭘 사야 될 것이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힘들죠. 근데 딱 결론만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투덜대고 고민하고 해서 남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지. 지금 힘들다고 울고 불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남는 게 있습니까? 또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한번 유용하게 좀 사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주린이의 공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주식에는 왕도가 있다 없다, 그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잠깐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되게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코스닥이 올랐다가 또 장중에 급락을 했다가 또 올랐다가 급락했다가, 그죠?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이 장중에 마이너스 4%까지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지만은 사람들이 중심을 조금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흔들린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중심을 못 잡다 보니까 더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자, 제가 첫 번째 조금 조심스러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시장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냐? 지금 제일 급한 게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올라올 것이냐? 물론 제일 중요하죠. 또 시장이 언제 반등을 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들한테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지가. 여러분들이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미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맞죠? 뭐라고 했습니까? 겨울이 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방송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그죠?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렸거든요. 야, 겨울이 오고 있다. 그죠? 한번 볼까요? 과거에. 그죠? 이미 이전에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리스크에 대비하자라는 이야기도 좀 했었고요. 그 전에 또 겨울이 온다는 이야기도 계속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겨울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장은 급락을 했습니다. 맞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겨울이 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또 현금화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최소 30% 정도의 현금은 보유하라고 2주, 3주 내내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9월 달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해드렸죠. 언제부터 했냐면 8월 달부터 해드렸습니다. 8월 달부터 9월 달 넘어갈 때 뭡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야, 겨울이 오고 있다. 윈터 이즈 커밍. 그죠? 왕자의 게임 미국의 드라마를 비유하면서 우리가 그 당시엔 웃으면서 야, 겨울이 오고 있다. 대표님, 지금 여름인데요? 대표님, 아직까지 가을도 오지 않았는데요? 왜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까지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겨울이 와서 시장은 급락을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미 겨울은 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장이 꺾일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했었고, 감을 잡았었고, 또 고민도 했었고, 그리고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 이미 겨울은 왔다라는 거야. 이제는 늦었다라는 거지. 시장은 급락이 나왔고요. 이미 사람들은 많이 물려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중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중심을 잡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장에 대한 예측은 이미 했었습니다. 겨울이 온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었고, 그죠? 결국은 지금은 피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문제는 제가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겨울에 대해서 대비를 못했고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맞이했으면 또 현재 구간에서 또 대응책은 있기 마련이죠. 어떤 대응을 준비를 할 거냐. 지금 이미 겨울을 뚫게 맞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거냐. 대응책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람들이 제일 급한 게 뭐죠? 마음이에요. 마음. 급해 죽을 것 같아요. 왜? 당장 종목들이 20% 30% 떨어졌고 시장이 또 빠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내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거냐, 현금을 보유를 해야 되는 거냐, 아침에 그런 고민들을 엄청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시장이 딱 올라가게 되면 또 바로 그런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서워 오늘은 제발 시장이 바닥만 잡았으면 좋겠어,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 하다가 시장이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눈이 확 뒤집혀요. 이거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생각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거기에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오늘 낮에 그런 이야기 했죠. 야, 그 종목 왜 들고 있어? A라는 종목을 왜 들고 있어? 왜 마이너스 20% 손실, 30% 손실, 40% 손실인 종목을 너는 왜 그 종목을 왜 들고 있는 거야? 지금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당장 그 종목을 던져버려. 당장 그 종목을 던져버려.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을 사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걸 삽니까? 가지도 않는 종목을, 떨어지는 종목을, 좋지도 않은 종목을, 손실이 나는 종목을 왜 들고 있습니까? 지금 움직이는 종목을 사서 이 나쁜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셔야지 왜 나쁜 종목을 들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위험한 짓입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였냐면, 시장이 급락을 하기 전에 우리가 겨울이 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죠? 겨울이 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5G도 집어 던지고 또 팔 종목들도 좀 팔고 그전에 또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겨울을 뚫겨 맞았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미리 대비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미 사고가 터진 이후에 수습을 한다 치고 잘못 수습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주식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거죠. 끝나버린다는 거죠.
단 한 번의 실수가.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꼬십니다. 야, 지금 봐봐. 제가 이제 이거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뭐 전문가를 지칭하거나 뭐 타 방송사를 지칭하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개미일 때 워낙 많이 당했기 때문에. 첫 번째, 그죠? 급등주. 두 번째, 뉴스에 관련된 종목. 세 번째, 매집에 관련된 종목. 네 번째, 각종 검색기. 다섯 번째, 뭐 교육방송. 여섯 번째, 기법. 야, 지금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원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검색기를 사용하면 원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테마주가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이 종목을 지금 매집을 하게 되면 나중에 대박이 납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넘쳐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여러분들을 호구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마음이 급하거든. 다들 마음이 급하거든. 다들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뭡니까? 마음이 안 급하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죠. 근데 지금 마음이 다 급하니까 주위에서 우와 이거 진짜로 우리가 속된 말로 그죠? 호구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집적되는 거예요. 다 집적되는 거예요. 야, 이 건들기만 하면 넘어온다. 건들기만 하면 넘어온다. 야, 그거 왜 들고 있어요? 손실 난 거. 힘들게 그거 왜 버티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면 바로 지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종목이 또 터져요. 딱 터지면 와, 체험 한번 해봤는데 갑자기 이 종목을 사놨더니 또 급등을 해. 야, 이게 되는갑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걸 남들한테 파느냐라는 것이. 왜 그걸 남들한테 파느냐. 본인이 직접 한 10억 가지고 하면 되지. 10억 가지고 매집을 해가지고 터진다고 하면 10억 가지고 10억을 벌면 되지. 그죠? 어떤 기법이 있으면 그 기법이 그렇게 정확하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은행 가서 10억을 빌려가 기법을 사용해서 하루에 상한가 한 방을 잡으면 3억 아닙니까? 5번 잡으면 15억 아닙니까? 10번 잡으면 얼마입니까? 30억 아닙니까? 30억이면 평생 일 안 하고 놀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본인이 하지 않고 개미들한테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또 많은 우리 주린이들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주식을 갓 한 1개월, 3개월, 1년차, 이제 뭐 6개월 했다라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전부 다 뭐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또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적어 놓은 거는 뭐냐면 과연 주식에 왕도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름길이 있느냐라는 거지.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주식에.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주식을 조금 볼 수 있느냐 보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적어 놨는데 제가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보는지 잠깐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저는 주식을 볼 때 우리가 주식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여기 적어 놨죠.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ATS에 보게 되면요. 모든 ATS에 다 있습니다. ATS에 보게 되면 지도라는 게 있어요.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부분 ATS는 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아침에 ATS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ATS의 증권사마다 조금 이름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시장의 주도주가 뭐냐, 오늘 시장의 상승주 강세 종목이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운수장비 관련주들이 강세였네요. 그죠? 대표적으로 기아차, 현대유아, 현대모비스, 그죠? 또 뭐 현대차 같은 애들이 오전에 좀 강세였죠. 그러면 요거를 보고 아침에
오늘은 운수장비 관련주 또는 운수장비 섹터가 강세니까 내가 오늘 이 종목을 노려봐야지. 이런 방법이 첫 번째 하나가 있습니다. 또 요거하고 비슷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 역시도 대부분의 ATS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테마 종합 현황판이라고 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에. 딱 들어가게 되면 오늘 시장에서 테마주.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좀 업종이나 섹터에 관련된 강세 종목이고 또 옆에 가게 가지고 하나 더 찾으면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요 형태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섹터나 업종보다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테마주에 관련된 오늘은 뭐 코로나19, 온실가스, 희귀금속, 뭐 태양광 에너지, 그죠? 테마주에 따른 시장의 강세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린이들이 지금 사용을 할 때 아침에 너무 정신이 없잖아. 그러면 주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보셨을 때 너무 오늘 뭐 어떤 거는 급등하고 어떤 거는 내려가고 그죠? 막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가장 먼저 선호해서 볼 수 있는 ATS의 내용은 요 두 가지라는 거. 그러면 요거 두 개만 딱 보면 오늘 시장에서 요런 종목들이 강세구나. 내일 시장에서 요런 종목들이 강세구나를 먼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만 봅니까? 아니죠. 내일 또 보겠죠. 그러면 내일은 딱 보면 오늘은 의약품이 강세구나. 오늘은 조선주가 강세구나. 그러면 제일 먼저 쉽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접근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다? 매일매일 업종의 상승의 패턴을 꾸준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안 드시겠지만 나중 되면 이번 주는 운수장비가 올라가고 다음 주는 의약품이 올라가고 그 다음 주는 뭐 전기전자가 올라가고 그 다음은 뭐 금융업이 올라가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속 보다 보면 패턴이 보여요. 지금 이게 계속 달리고 있는 중이다. 요새는 이게 빨리빨리 회전이 되고 있다. 요새는 이게 한 달 내내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패턴이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매일매일 뭘 봐야 된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두 번째 봐야 될 거는요. 두 번째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매일매일 주가 상승률의 순서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들어가가지고 주가 상승률, 관리 종목, 거래 정지, 정리 매매, 초저유동성 이런 것들을 빼버리고 각자 원하는 공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격대 뭐 나는 1,000원짜리 이하는 안 본다, 100만 원 이상은 안 본다면 가격대 적고 오늘 거래량 보고 그죠? 그래서 또 매일매일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네, 내일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네 하면서 또 매일매일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가총액 위주로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 위주로. 아까 전에 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순으로 또 종목을 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관찰하는 거예요.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랐네. 내일은 시젠이 올랐네.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은 바이오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유지하고 있네. 뭔 밤에 600명이 듣고 있어요? 한 300명만 오면 되지, 그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 왜 밤이니까 이제 저도 말이 좀 꼬여요, 사실은. 지금 말이 좀 꼬이는데 너무 사람들이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무 종목에 집중하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지금 핵심을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종목을 잘못 골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종목이 나빠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내가 산 종목이 잘못 샀어. 내가 너무 높게 샀어. 내가 너무 많이 샀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시장을 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을 못 읽은 거예요.
어떤 시장을 못 읽었다? 아, 시장이 앞으로 급락 나올 거다라는 걸 알았으면, 그죠? 위에서 쳐버렸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못했어요? 시장이 괜찮을 거다. 왜? 시장은 계속해서 나쁘지 않았거든. 재밌는 사실은 시장은 항상 떨어질 때는 갑자기 훅 떨어져 버립니다. 정말로 훅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을 못 하는 거죠. 시장을 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시장을 못 읽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시장은 읽었지만 매매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매매가 안 된 거죠. 나는 시장을 읽었는데 욕심 때문에, 멘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안 팔아버린 거지. 두 가지입니다.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욕심이나 매매나 멘탈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 돼요. 이거는 훈련이 됩니다. 이번에 실패를 했으면 2021년에는 조금 나아집니다. 2022년에는 조금 더 나아집니다. 시간이 가고 구력이 가게 되면 조금씩은 나아집니다. 매매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시장을 못 읽어요. 시장을 못 읽습니다. 매매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져요. 근데 핵심은 시장을 못 읽습니다. 왜 못 읽느냐?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안 됩니다. 전문가들도 능력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문가들도 다 뻥이에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전문가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급등주 매매, 테마주 매매, 금새끼 매매, 매집 종목, 뉴스 매매, 기법 매매, 교육 동영상.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죠. 왜 능력이 안 되느냐? 제가 능력이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분명히 8월 말부터 9월 달까지 겨울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한 경우에는 현금 100%까지 만들어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상황만 본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시장을 보는 눈은 제가 과거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1등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매매가 안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진행할게요. 일단 제가 시장을 보는 눈은 1등입니다. 언제부터? 2월 달도 그랬고 3월 달도 그랬고 4월, 5월, 6월, 7월 항상 시장을 보는 눈은 제가 1등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시장을 받겠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시장을 잘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문 대표는 뭐 때문에 좀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좀 오버해서 디스합시다. 야밤이니까. 문 대표 저거는 매매는 잘 못하는데 시장은 정말 잘 본단 말이야. 전마가 저게 시장 급락한다 그러면 항상 급락하더라. 전마가 시장이 올라온다고 하면 항상 시장이 올라오더라. 뭐 때문에 잘 보느냐는 거죠. 내가 미국에서 MBA 학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 주식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개미에서 전문가가 된 사람인데 뭐 때문에 시장을 잘 보느냐라는 거지. 전문가보다도 더 잘 봅니다. 물론 저도 지금 이제는 전문가지만. 뭐다? 정답은 일본말입니다. 일본말. 노가다. 일본말로 노가다. 어떻게 했다? 백조가 물속에서 발바닥을 바라바라 돌리는 거죠. 제가 시장을 잘 보는 이유는 일본말로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어떻게 봤다? 안 한다라는 거죠. 안 한다라는 거죠. 시장에 저도 검색기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검색하는 방법 되게 쉽습니다. 검색기. 굳이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하지 않아도 딱딱딱딱 ATS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지정 검색 종목들이 다 있습니다. 패턴 분석, 유형 분석, 뭔 분석 다 있습니다. 교육 동사 다 있습니다. 기법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린이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린이는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는 눈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뭡니까? 욕심이 이성보다 감성이 더 좌지우지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겨울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감성 때문에 못 던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빨간색에 현혹이 됩니다.
빨간색이 현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파란색 종목을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장중에 뭐다? 아침에 급등하는 종목, 올라간 종목, 상승하는 종목만 나오게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의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을 보기보다는 종목에만 눈에 꽂힙니다. 대표님 지금 기아차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침에 기아차가 만 올라가거든. 대표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삼성물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빅히트 맨날 급락하다가 이제 올라오네요. 지금 바닥 아닙니까?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바이든이 당선된대요. 하나솔루션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막 주가가 오르는데요. 뭐다? 오로지 종목에 꽂혀 있다는 거죠. 빨간색에 꽂혀 있다는 거죠. 빨간색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365일 수익을 365일 매매를 하고 10년 매매를 한 사람들도 뭐다? 시장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시장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맨날 종목 따라다녔거든. 종목을 따라다녔거든. 시장이 꺾이면 종목이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도 수익이 안 납니다.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리 잡주를 가지고 있고 악재가 터져도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그거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개인들은 뭡니까? 지금 또 시장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빨간색 종목들에 현혹이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느냐? 저는 그러면 주식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이야기 드렸죠. 그러면 왜 저는 새벽 1시, 2시, 3시까지 매일 잠을 안 자고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문 대표는. 새벽 3시까지 제가 뭐 할까요? 대표님 제가 만난 지 한 7개월 됐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2년, 3년 되신 분들도 있어요. 방에. 그죠? 대표님 만난 지 지금 3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놈의 인간은 맨날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자. 그럼 제가 새벽 3시까지 뭐 하고 있을까요? 이야기해 드릴까요? 한 개 다 봅니다. 예를 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펼쳐 놓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펼쳐 놓고요. 옆에다가 차트를 열어 놓고요. 그 옆에다가 기업 정보를 열어 놓고요. 지금 화면에 모니터는 한 개밖에 안 되겠지만 그 옆에다가 수급 동향을 열어 놓고요. 4개를 열어 놓고 매일 다 봅니다. 노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2,300개입니다. 한 개씩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다 봅니다. 어제도 1,300개 정도 종목 보고 잤습니다. 1,300개 정도 종목을 보고 잤습니다. 그러면 제가 1,300개 종목을 보게 되면 바로바로 다 알까요? 아니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계속 매일 꾸준히 보면 내가 알고 싶지 않지만 시장의 그림이 보입니다. 돈들이 이쪽으로 흘러가네? 최근에 이쪽이 톡톡 튀네? 이쪽에 분위기가 안 좋네? 전체적으로 종목의 모양이 떨어지네.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드네. 촉이라는 게 있죠. 딱딱딱딱 옵니다. 야 이거 위험할 때가 됐다. 이거 이쪽으로 돈이 좀 쏠리는 느낌이 있다. 왜? 계속해서 종목을 보게 되면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간단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종목을 보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수월한 방법이 뭐냐면 매일매일 시장의 업종의 주도주를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오늘 첫 번째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주식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주식에 왕도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지금 시장이 나쁘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헛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우리가 과거의 시장을 보게 되면 쪽박이 나는 사람들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시장이 막 급락을 해요. 내가 주식을 하니까 내가 종목을 사니까 시장이 급락하네. 나는 안 되는 개벼. 막 빨아졌어요.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엄청 불안합니다.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주식 했던데. 어떻게 됩니까? 멘탈이 전부 다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합니까? 여기서 이제 우와유 꼬실 수 있겠네. 여러분들의 고통은 다른 사람들한테 먹이가 됩니다. 우와유 꼬실 수 있겠네 이거. 이야 이거 꼬실 수 있겠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방송에 최근에 일주일, 2주일, 한 달 넘게 방송을 안 했는데 방송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가 회사에 이야기를 했거든. 야, 내가 지금 회사에 방송을 하게 되면 내가 무슨 이야기 할 거냐? 첫 번째, 사람들을 달래준다. 두 번째, 광고. 근데 광고는 하기 싫단 말이지. 달래주는 거는 달래준다고 뭐 달라질 거 있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건요. 우리가 제0에서 매수를 했는데 종목이 급락을 해가 반토막이 났다고 칩시다. 대표님, 제가 만원짜리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시장이 급락해서 5천원짜리 종목이 됐습니다. 5천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5천원짜리 종목이 다시 한번 주가가 빠져가지고 2천원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정말 잡주 매수하지 않는 이상은 없습니다. 즉 뭐냐? 내가 1억을 투자를 했는데 내가 지금 시장이 급락해서 5천만 원 남았단 말이야. 계좌에 5천만 원 정도 남았단 말이야. 근데 이 5천만 원이 다시 빠져가 2천만 원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상패를 당하지 않고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시장은 급락을 한 이후에 올라옵니다. 시장은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반등을 합니다. 그럼 5천만 원이 어떻게 됩니까? 5천만 원이 안 올라올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8천만 원까지는 올라옵니다. 그러면 8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우리가 2천만 원 정도는 뭐다? 매매를 해서 언제든지 다시 원금을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좀 오바를 했지만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억 가지고 5천만 원이 됐단 말이야. 그리고 시장이 이만큼 빠졌단 말이야. 마음이 급하단 말이야. 옆에서 꼬시는 거지. 왜 그거 들고 있어요? 바보냐? 왜 그거 들고 있냐? 이렇게 지금 시장이 급락한다는 거 핑계다, 핑계. 내가 얘기해 줄까? 시장이 급락해도 우리는 오늘 수익을 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매수한 국영지 NM이 8% 급등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다른 데 가서 광고를 하는 거야. 시장이 나빠요? 우리는 오늘 국영지 NM 8% 수익 냈는데? 이 장중에 우리 주성 엔지니어링 VI 걸렸는데? 수익 난 것만 딱 이야기하는 거지. 왜 그거 들고 있어요? 일로 오세요. 그러면 사람들 훅훅 넘어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가만히 있으면 8천까지 올라와. 가만히 있으면 8천까지 올라와. 8천까지 올라오면 이때 매매를 해가지고 2천을 올리면 돼. 그런데 5천을 가지고 여기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매를 하면 어떤 종목을 매매하겠어요? 2,300개 종목들 중에 정배열 종목은 300개가 채 안 됩니다. 즉 2,000개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0개 종목은 전부 다 1,000원짜리 스몰캡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엄청나게 빠릅니다.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전부 다 고점에 있는 종목입니다. 검색계에 잡히는 종목, 기법에 매매하는 종목, 눌림목 종목, 상한가 따라잡기, 눌림목 종목 전부 다 고점 종목입니다. 5천만 원 매매해가지고 또 물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천만 원이 3천만 원 돼버리면 그때는 본전을 회복을 못합니다. 왜? 300%를 벌어야 되거든. 원금의 3배를 벌어야 본전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조금 기다렸다가 5천 원이 8천 되면 얼마입니까? 원금 20%만 벌면 되는 거거든. 원금 300%. 3배를 버는 거하고 원금의 20% 버는 거하고는 몇 배가 차이 납니까? 15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이겁니다. 제가 이전에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사람이 참 좋아요. 저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다 쪽박 찼어요. 왜 쪽박 찼느냐? 지금 제가 있는 거 이것 때문에요. 기다릴 줄을 몰랐다라는 거지. 기다릴 줄을 몰랐다라는 거지. 또 분명히 주식이라는 건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못 따라갔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거, 빠른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만사에 빠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빠른 길은 없습니다. 한 달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가는 애들 없고요.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일 엄청 잘해가지고 진급하는 애들도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농담 많이 했죠. 만났는데 일주일 만에 결혼 준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만 보더라도 왜? 오늘 한 종목이 올라가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이거 얼마에 매도하나요? 전부 파나요? 막 두두두두 끌어더라고. 너무너무 급해 보이더라는 거지. 일단은 천천히 좀 가시라는 거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진정해라. 너희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아까 전에 보다 보니까 이게 또 있더라고요. 좋은 거예요. 그죠?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진정해라. 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없죠? 그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새 보게 되면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표님이 주식이 왜 떨어지는 겁니까? 왜 우리나라만 떨어집니까? 미국은 잘 올라가는데, 유럽도 괜찮은데, 일본도 괜찮고 중국도 괜찮은데 왜 우리나라의 코스닥만 급락을 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원래 주식을 했던 사람들이 이 주식 투자가 이게 원래 이런 겁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지인들도. 원래 이런 거냐고. 내가 그랬죠. 원래 이런 거다라고 했죠.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주식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거냐라는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왜냐? 부푼 꿈을 안고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잠깐 좋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죠? 3월 달에 들어왔던 사람들, 4월 달에 들어왔던 사람들, 5월 달에 들어왔던 사람들. 그런데 7월 달부터 주식시장에 접근한 사람들은 지금 지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과연 주식을 해야 되는 거냐? 또 최근에 뭡니까? 원달러 환율이 강세가 되면서 그죠? 또 미국 주식도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환전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는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는 왜 우리만 시장이 빠지느냐? 대주주 이슈 때문이냐? 또는 뭐 여러 가지 미국의 트럼프 때문이냐? 또는 뭐 장하성이 때문이냐, 그죠? 농담으로 이런저런 이야기 드리는데 그거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시 뭐다? 너무 단기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너무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는 거죠. 잠깐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이에요. 자,
코스피의 잠깐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5년도, 98년도부터 2020년도에 15년 동안의 시장의 차트의 흐름이에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그죠?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2008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시장입니다. 어떻게 가고 있어요? 역시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뭐죠? 경제가, 글로벌 정시가 세계의 경제 파이가 어떻게 되고 있다? 분명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커지고 있습니다.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니 안 가니 하더라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의 10년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10년 동안 이렇게 떨어질까요? 10년 동안 이렇게 떨어질까요? 향후의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시장은 경제 이슈는, 경제 확장은요, 계속해서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뭐다? 추세는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보게 되면 경제는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확장을 합니다. 다만 뭐다? 그 안에서 시장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급등했다가 초폭락했다가 급등했다가 쉬어갔다가 몇 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슈 터져가 급락했다가 올랐다가 생쇼를 하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시장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올라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2000년도와 2010년도와 2020년도, 2030년도에 금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또 뭐가 올라갑니까? 아파트. 아파트. 물론 서울, 경기도 아파트 값이지만 아파트가 죄송하지만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2040년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또 뭐 올라갑니까? 짜장면가. 누군가는 자장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짜장면이다. 짜장면가. 여러분들 중에 짜장면 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년에? 100원이라도 오르면 올랐지. 계속 올라갑니다. 맞죠? 맞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짜장면 가게 만들면 우리가 부자가 될까요? 아니죠. 경쟁업체들이 많아가지고 부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겠죠. 그러면 금을 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될까요? 부자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뭐가 올라갑니까? 잘 적어드렸네요. 원인이.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즉 뭐냐? 경제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올라가게 되겠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봅니까? 주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도 올라갑니다. 생쇼를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옆으로 몇 년간 기어가고 박스 피고 대한민국의 베어마켓이고 전 세계 ATM 기고 외국인들의 단타 놀이장이고 간에 올라갑니다. 계속 어디서 올라갑니다. 맞죠? 뭐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올라갑니다. 이해됐죠? 무조건 올라갑니다. 사놓으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적인 패턴을 본다.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지금 페라리를 한 대 사가지고 저 멀리 올림픽대로를 오픈카를 타고 머리를 휘날리면서 달리겠다만 아니고 야 나는 내 손자 한번 페라리 한번 사줘야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주식 투자는 해야 됩니다. 왜? 올라가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투자자는 뭡니까? 당장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이번 분기에 떼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명제를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명제는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명제를 잡아야 됩니다. 야, 내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 주식 투자를 하면 돈이 되느냐?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죠? 진정을 하지 않고 여기 잘 적어놨네. 제정신이 아닌 거지, 지금.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지. 어떻게? 빚을 내가지고 미친 듯이 사는 거지. 와, 날아간다니까 빚 내가지고. 원래 빚이 몇 조? 13조. 새로 들어온 빚이 13조. 주식시장에. 빚만 13조 들어왔답니다. 13조. 이게 누구다? 전부 다 개인들도. 개인들도. 근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급락을 해요.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면 다시 올라간단 말이지. 기다리면 올라간단 말이지. 중장기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못 기다리죠. 어떻게 합니까?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을 또 매수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 종목을 마음이 급해서 매수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은 향후에 계좌가 올라가는데 본인이 마음이 급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좌가 점점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만 시장이 빠지느냐? 시장에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미국의 트럼프 때문이다. 일주일 후에 미국의 트럼프가 떨어지게 되면 비건이 당선되게 되면 민주당에서 그죠? 엄청난 부양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또 지금은 양도세 3억 때문에 그런 거다. 요 시기가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또는 지금은 달러 약세에 따라서 중국 쪽에 돈들이 몰려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런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 그거는 어쨌든 간에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거든.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가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주식 투자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단편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대표님 저는 10년을 보고 매매합니다. 대표님 저는 그냥 20년 보고 매매합니다. 대표님 저는 그냥 나는 포기했어요. 그냥 이 돈 그냥 나중에 내 애들 내 대에서는 부자가 안 되겠지만 내 자식 대에서는 좀 부자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아까 하고 똑같죠.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뭡니까? 이 왕도를 기다리는 거죠. 빠른 길, 지름길, 당장, 오늘.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어슬렁어슬렁 자꾸 돌아다니다 보니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을 노리는 진짜로 하이에나들이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을 물어뜯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벌써 11시네. 왜 이렇게 빨라? 자,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대표님,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이야기. 그냥 쭉쭉 들으세요. 왜냐면 이렇게 방송하다 이게 새벽 1시에 끝나겠다. 이거 큰일 났다. 그렇죠? 그 다음 이야기.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이야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들이고, 어디서 또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 또 들어보면, 그래, 그죠? 그 정도 이야기면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뭡니까? 굳건하게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우량 투자자로 만들어 놓으려고 계속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고. 그럼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림을 일단은 이게 이제 코스닥의 지수입니다. 대표님이 이제 시장의 대응을 이제 이야기 좀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요게 이제 조금 더 중요하네요. 자, 우리는 시장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바로 늘릴게요. 차트, 업종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업종 차트 열어놓고 할게요. 그냥 실제 차트. 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한번 봅시다. 이게 코스닥 시장이죠. 그죠? 코스닥 시장이죠.
옛날에 뭐 벤처붐 한번 일어가지고 그죠? 우리나라 시장이 뭐 이렇게 올라갔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저는 이 시절에는 주식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 돼가지고 주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2000년대로 딱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도 뭡니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장기 박스 구간에 있습니다. 얼마나? 20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은 장기 박스 구간에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그럼 나스닥 한번 볼까요? 나스닥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나스닥은 2000년도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얘네들도 한 10년 동안은 장기 박스 구간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떻게 됩니까? 2010년 이후로는 나스닥은 날아가게 됩니다. 날아가게 됩니다. 정말로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다른 나라 뭐 독일이나 일본 같은 애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애들도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은 잘 안 날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한번 볼게요. 코스피도 한번 봅시다. 그런데 코스피는 그나마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도 이후에 코스피도 보게 되면 2010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스피는 양호한 편이네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이전에 우리나라의 시장은 무슨 대기업들이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대기업이 시장 또는 경제를 주도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당연히 정상입니다. 반면에 뭡니까? 우리가 과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은요, 거의 다 중소기업입니다. 실제적으로 수출이나 전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그건 일단은 깔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두 번째는 이거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시장을 보게 되면 2008년도에 전 세계 시장이 폭락을 한번 합니다. 그죠? 리먼 사태 때문에 한번 폭락을 하게 되죠. 그죠? 리먼 사태 때문에 한번 폭락을 합니다. 그 이후에 시장은 반등을 하지만은 장기적인 박스권에 갇히게 돼요. 그렇죠? 박스권에 갇히게 되고, 그 이후에 또 2015년도에 시장이 한번 붐업을 하지만 뭡니까?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이슈에 다시 한번 급락을 했다가 2016년도에 금리 인상 때문에 한번 다시 급등을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은 하락을 하고,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비슷한 흐름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코스피도 보시게 되면요, 똑같습니다. 2008년도에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하고요, 장기 박스권을 유지를 하다가 2016년도에 금리 인상에 따라 가지고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다가 올라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차트의 형태는 조금 차이는 나지만은 얼추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시장이 올라가느냐라는 거예요.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선을 그어봅시다. 시장은 올라가고 있어요.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2010년도 이전하고 2010년도 이후는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전문가의 90%입니다. 전문가 90%가 몰라요. 2010년도하고 2010년도 이후에 코스닥 시장은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아무는 몰라요. 사람들, 전문가들도. 뭐 때문에 달라져요? 삼성전자 때문이에요. 삼성전자 때문이에요. 물론 이전에 바이오도 맞지만은 바이오도 맞습니다. 바이오도 맞아요. 셀트리온, 그죠? 셀트리온도 맞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말 작은 기업이었어요. 정말 작은 기업이었습니다. 뭐다? 국내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국내에서 놓는 기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2010년도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삼성전자가 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에 납품하던 애들이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된다? 본격적인 수출에 올라가 버립니다.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내용 자체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는 올라왔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밑에서 그죠? 빌빌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2010년도를 기점해가지고 시장이 바뀌어버립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까지는 나스닥이 횡보였어요. 근데 2010년도가 딱 넘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저런 혁명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기술적인 혁명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나오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맞죠? 애플이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애플 했을 것 같습니까? 2005년도에 여러분들이 애플을 알았습니까? 몰랐을걸요? 물론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맥북 같은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 애플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플을 알게 된 건 2010년도부터입니다. 기술자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뭡니까? 삼성전자가 커지면서 어떻게 된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애들 또 거기에 파생되는 애들이 어떻게 됐다? 드디어 기지개를 켜게 됩니다. 이해됐죠? 물론 바이오주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부터는 코스닥 시장도 상승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코스닥 시장도 이제는 뭐하고 있다?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거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 시장이 예전에 리먼 사태 때문에 급락했죠. 왜냐면 이때는 거품이었으니까. 급락을 했었죠. 그죠? 급락을 했다가 뭡니까? 주가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횡보를 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슈팅, 또 한번 조정, 다시 급등, 다시 한번. 여전히 갈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대표님 바닥이 어디냐? 그럼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대략적으로 바닥을 그려보면. 지금 시장의 바닥은 대략적으로 750구간입니다. 언더슈팅까지 하면 700구간이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요. 실제적으로 코스닥의 바닥은 750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기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추세선을 가지고 놓습니다. 지수는. 추세선 위로 올랐다가 어떻게 됐죠? 벌어졌죠. 그죠? 갭이 있죠. 추세선을 따라서 주가는 움직인다고 예를 칩시다. 추세선에서 이게 각도가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가운데 이게 서울로 가는 길이야. 내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서울을 가려고 해요. 길에서 벗어나면 길로 돌아옵니다. 오케이? 길에서 벗어나면 길에서 돌아옵니다. 왜? 밑으로 벗어나면 길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위로 올라가면 길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자꾸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코스닥은 지수는 우리가 추세선을 그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에서 벗어나니까 돌아오고요. 벗어나니까 돌아오고요. 벗어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건 뭡니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입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면 또 벗어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될 부분들은 뭐다? 다시 올라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간단하죠? 그런데 그럼 이제 이게 일봉이야.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흔들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추세 라인은 10년간의 추세 라인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된다,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시장이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다고 치자. 여기에서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유하고 있다. 뭐 해야 돼요? 매도해야지. 왜? 이만큼 추세 길로 돌아오잖아. 돌아올 게 많잖아. 그죠? 또 기간적으로도 돌아올 수도 있어요. 추세선을 달고 올라올 때는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사람들 열받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6개월, 1년 동안 횡보하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베어마켓이라고 이야기하죠. 고음처럼 미쳐버린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내가 왜 매매를 조심을 하라고 하냐면, 자, 지금 900대에서 언제였죠? 8월달, 9월달. 어떻게 해야 돼요? 겨울이 오고 있다. 매도를 해야 되겠지. 왜? 추세선을 그려보니까 바닥은 750이야. 야, 떨어지면 20%, 30%야. 재수 없으면 어떻게 된다? 크게 한 방 뚫게 맞는 거지. 던져야 되겠지. 근데 지금은 주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주가가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오늘 종가가 어딥니까? 오늘 조금 올라왔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란 말이야. 지금 주가가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가 고점이란 말이야.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 위쪽에다 하게 되면 팔아야 되겠지. 손절을 해야 되겠지. 근데 지금 주가가 여기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술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져요? 요만큼. 떨어지면 얼만큼 떨어져요? 요만큼. 올라가면 이만큼. 지금 포지션이 여기란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지. 타점을 놓쳤다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지금 팔아가지고는 남는 게 없다라는 거지. 왜? 야, 내가 지금까지 못 팔았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가를 못 팔았어. 못 팔고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때로는 더 사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페이크였다니까. 분명히 시장은 여기에서 한번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 겨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부터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던졌습니다. 와, 이 급락 나온다. 막 던졌어요. 근데 시장이 막 올라왔어요. 어이! 던졌는데, 자기가 매도를 했거든. 자기가 여기서 주식을 매도했단 말이야. 근데 시장이 막 올라가. 와, 내가 괜히 팔았네?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더 사버립니다. 다시 올라가는가 생각하는 거지. 이해될란가 모르겠다. 그죠? 시장이 막 떨어져. 와, 무서워서 던졌어, 사람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거 잘못하면 이것도 진짜로 겨울이 오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여기서 막 손절을 했어. 손절을 했는데 주가가 막 올라가. 자기가 팔았던 종목이 막 올라가. 내가 괜히 팔았네. 여기서 어떻게 된다? 더 사버려요. 왕창 사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왕창 사니까 주가는 그냥. 이게 뭐였다? 페이크야, 페이크. 야, 나 겨울 안 와. 다시 사. 야, 더 사. 사람들 왕창 사니까 확 떨어져. 근데 지금 또 헷갈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왜? 막 떨어질 것 같거든. 지금 상황 보니까 더 떨어질 것 같거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다? 아까 얘기했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 그러니까 중심을 못 잡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딱 보니까 시장은 올라가. 중장기 모멘텀은 올라가. 그리고 지금 포지션을 딱 보니까 자, 여기까지 빠진다고 쳐. 시장이. 근데 빠지는 거는 요거 정도야. 요거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위로는 이 정도야. 위로는 이 정도야. 지금 여기야, 위치가. 팔 타이밍이냐, 홀딩할 타이밍이냐라는 거지. 대표님, 지금 팔아가지고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이 역시도 뭐다? 확률이 떨어집니다. 왜?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우리가 3월달 시장도 겪어봤고 9월달 시장도 겪어봤지만
꼬리에서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업이고 직장을 다니지 않고 24시간 아침에 8시 반부터 4시까지 컴퓨터 앞에 딱 앉아 있고 하면은 그래도 잡기 쉽지 않습니다. 왜? 시장 급락할 때 신호 주지 않는 것처럼 반등할 때도 신호 주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뭘 잡아야 되는 거냐? 우리가 지금 뭘 잡아야 되는 거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포지션을 봤을 때 시장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다? 기다리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시장이 반등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그때 다시 한번 노려도 늦지 않다라는 거지. 조금 더 기다리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또 시장을 면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대세 상승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대세 상승은 이렇게 있었는데 두 번째, 2018년도에 코스닥과 코스피가 급등을 합니다. 왜 급등을 했냐면 2017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2017년도에 시장이 급등을 해요. 코스피도 급등하고 코스닥도 급등을 합니다. 왜 급등을 하냐면 금리 인상 때문이었어요. 금리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2016년도부터. 왜 합니까? 2008년도에 터졌던 세계 경제 위기가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2008년도에 미국에서 터졌던 경제 위기가 10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운용을 했던 미국이 야 이제 글로벌 시장의 위기는 끝났다.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과도하다. 시장에 들어놓은 돈을 걷어들여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금리 인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을 딱 하니까 처음에는 시장이 급락을 합니다. 왜? 당장 금리를 인상하니까 가계가 빚을 냈던 사람들, 빚을 냈던 기업들이 부담이 가게 되는 거죠. 왜? 이자를 내야 되고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급락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급등해버리죠. 왜? 금리가 올라가지만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자보다 경기 상방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야, 이자 좀 더 내도 사업체들이, 기업들이 돈을 더 잘 번다라고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뭐다?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은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됩니다. 뭐죠? 가격이죠. 본길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특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2018년도부터 또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또 쭉쭉 떨어집니다. 정확히 그려드릴게요. 탁탁 떨어집니다. 2년 내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시장 안 좋았어요. 계속 떨어집니다. 맞죠? 또 급락에 했다가 떨어졌다가 2년 내내 떨어집니다. 그리고 2020년이 딱 되면서 주가가 딱 올라오기 시작해요. 2년 동안 하락했어요. 2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2년 동안 하락했어요. 주린이들은 몰라요. 얼마나 시장이 힘들었는지. 우리나라 시장이 2년 동안 하락했어요. 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원래 주린이들 빼고 과거에 주식을 했던 사람들이 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시장은 떨어지는데 지수는 2년 내내 떨어졌거든. 코스닥이 2년 내내 떨어졌다고. 미쳐버립니다. 지금 한 달, 두 달 떨어졌죠. 한 달, 두 달 동안 지금 지수 떨어지니까 미칠 것 같죠. 2018년도, 2019년도 2년 내내 시장이 떨어졌어요. 제가 알고 있는 주식 투자자들 전부 다 깡통 찼습니다. 500명, 1000명, 2000명 전부 다 깡통 찼습니다. 진짜입니다.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망했어요. 왜? 손절 매수. 돈이 모자르네. 빚내가 매수. 빚내가 또 손절. 급락 손절. 그냥 그 종목을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아직까지 살아 있었겠지. 마음이 급해서 급등주 매수 또 손절. 시장 급락. 고점에서 못 팔지.
올라오면 못 팔지 더 갈까 싶었어. 왜? 손실이니까. 급락. 또 교체 매매 해가지고 손실. 주가 올라오니까 못 팔지. 왜? 이미 손실이니까. 또 급락. 올라오면 못 팔아요. 급락.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 시장은요. 제가 그때도 했지만 사람들한테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 야, 2020년도 기다려라. 2020년도. 2020년도 되면 시장이 좋아진다. 그림을 그려봤더니 2020년도에 시장이 반등을 한다. 2020년도에 시장이 반등을 한다. 그리고 경제 지표를 봤더니 2020년도에 무조건 대박장 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 우리가 참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왔어요. 2020년이 딱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거 딱 그려놓은 것처럼 추세가 딱 바뀌었어요. 생각을 했지. 와, 드디어 2년 동안 떨어지는 시장이 드디어 올라오는구나. 2020년도에 대박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모르죠.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1월달, 2월달에 2월달 가입자 있나요? 혹시? 2월달에 폭풍 매매했습니다. 폭풍 매매. 코로나 나오기 전에 종목 10개, 20개, 30개 잡으면 다 수익입니다. 다 수익. 왜? 시장이 돌았었거든. 걸렸다고 싶었어요. 겁없이 매매했습니다. 이전의 시장은 하락장이었고, 오늘 말이 좀 길어지네. 이후의 시장은 상승장이라고 봤습니다. 왼쪽의 시장은 하락장이었고요. 오른쪽의 시장은 상승장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형태도 딱 보면 뭡니까? M패턴이죠. M패턴이죠. 뭡니까? 상승 M패턴이었습니다. 장기 추세를 돌파하는 상승 M패턴이었고, 모든 지표, 그 다음에 경제지표, 기업들의 실적 전부 다 좋게 나왔습니다. 드디어 가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뭐가 터졌다? 코로나가 딱 터져버린 거야. 중국에서. 우한 말 코로나 뉴스, 처음에는 뉴스 나오길래 뭐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갑자기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죠? 한 달 만에 1명, 2명, 뭐 10,000명 하더니 뭐 갑자기 떠져버렸어요. 지금 나오는 소리는 컴퓨터 효과음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소리는 아니었어요. 톡 떨어져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놓치는 게 있지. 그럼 이제 다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 두 번째. 원래는 시장은 왔다가 날아갔어야 됐어요. 원래는 시장은 이렇게 갔었어야 됐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2020년도 시장은.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급락을 했다가 올라왔습니다. 편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올라왔죠. 똑같느냐? 달라요. 제가 생각했던 2020년도 시장은 실적을 동반한 대한민국 증시와 대한민국 기업의 상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장은 뭡니까? 실적이 동반되지 않은 상승입니다. 뭡니까?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상승을 한 거지. 결국 뭡니까? 거품이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거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게 이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게 비정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빠지는 거 정상입니다. 이 빠지는 게 정상이라고. 왜? 실적이 없잖아. 실적이 없는데 오로지 나음에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겠지. 그럼 실적은 언제 나옵니까? 내년에 나옵니다. 내년에. 2021년에 실적이 나오겠죠. 1년이 연기된 거지.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이제 시장이 나눠지는데, 우리가 봤을 때 코로나 이전의 시장에서 시장은 우상향이었어요. 그죠? 우상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했죠. 그리고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궁금한 거.
코로나 이전에 주가가 어디였어요? 여기가 박스권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코로나 이전에 정상적인 시장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여기였어요. 여기였습니다.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였다고. 여기였다고. 요게 지금 센터 라인이라고. 요 라인이. 요게 핵심 라인이에요. 요게 핵심 라인이야. 요 라인이. 요게 핵심이야. 핵심. 자, 지금 시장이 올라왔습니다. 떨어집니다. 이 밑으로 떨어질 거냐라는 거지. 이 밑으로 떨어질 거냐라는 거지.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시장이 돌아갈 거냐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뭡니까? 오늘 시장이 올라가지고 783이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770까지 찍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예요? 야, 이거 시장이 진짜 대폭락 나오는 거냐? 코로나 때처럼 이만큼 이렇게. 이게 사실 걱정인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야, 이 시장이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이렇게 또 한번 가는 거냐,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또 버려야 돼요. 왜? 그럼 지금 또 버려야 됩니다. 주식 지금 다 던져야 돼요. 왜 던져야 됩니까? 간단하잖아. 시장이 여기에서 만약에 이만큼 더 떨어진다고 치봅시다. 앞으로 이만큼 더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버리는 게 남는 장사야. 버렸다가 밑에서 다시 매수하는 게 맞겠죠. 지금이라도 당장 던져야 돼, 주식. 근데 이게 핵심 라인이라고. 과연 이 밑으로 떨어질 거냐, 시장이. 이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과거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경기 자체가 과거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정시가, 대한민국의 경기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 세계의 미래가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가능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게 지금 핵심 라인이고요. 이게 맥스입니다. 이게 핵심 라인이고요. 시장이 여기까지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그죠? 딱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터졌다?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여기서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코스피도 똑같습니다. 딱 터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래 시장은 변칙적이다, 변태적이다, 불합리하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안 됩니다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조정이 나오는 게 정상적이라고 하면 이게 최하치는 어디 있냐면 여기까지가 하입니다. 요 라인은 절대로 안 깨지고, 만약에 이 라인이 깨지고 주가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동구에 와서 매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윳돈이고 또는 융통할 수 있는 돈들이 있으면 구해와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진짜로. 만약에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뭐다? 낙폭 과대고요. 완전히 절전 매수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 있는 금 팔아가지고 다 매수할 거예요, 주식. 왜? 라인은 이 라인이거든. 그럼 이 라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얘기했잖아. 이 라인이 또 중장기 라인하고도 겹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중장기 라인하고도 겹쳐 있다고. 이 라인 자체가.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 라인이 핵심 라인이라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자금 여력, 또 향후의 시장의 성장성, 2021년도에 대한민국의 정신,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예측을 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은 다시 한번 올라간다고 배팅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배팅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늘 GDP가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GDP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물론 한국은행에서는 아직까지 V자 반등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다? 자동차, IT가 전분기뿐만 아니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뭐냐? 2021년은 원래 시장은 올라갔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뭡니까? 지금은 변태적인 시장으로 다시 조정이 나오지만 올라가야 됐던 애들이 1년이 연기된 거예요. 1년이 연기된 겁니다. 결국 지금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림은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때는 뭡니까? 쉬어가는 구간이었고, 그죠? 중국발 이슈 때문에 급등했었고, 금리 인상 때문에 급등했었고, 내려왔다가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급등을 했던 거고, 주가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조정이 나오고 있죠? 내년은 어떻게 된다?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대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이나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속도 자체가 스무스합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나 다른 나라 시장은 어떻게 됐냐면 박스권이라는 것도요. 주가가 올라가는 박스권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하방에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슈팅이 한번 나옵니다. 국가 경쟁력이나 국가 경기를 보게 되면 슈팅이 한번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박스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제가 원래 기대를 했던 부분들은 뭐였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원래 900을 넘어가가지고 1000까지 간다고 사실 보고 있었어요.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1000까지 넘어간다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기대했던 부분들은 원래는 박스 상단까지 열어놓고 있었거든. 근데 조정이 나온 거지. 다만 뭐다? 지금 사점을 봐서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상단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오늘 발표한 지표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지금 경쟁력도 그렇고 기업들의 실적들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뭐다?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금 힘들지만 중기적으로는 지금 뭐다?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놨죠. 딱 그 이야기입니다. 딱 그 이야기입니다. 요 라인은 안 깨진다는 이야기예요. 요 라인은 안 깨진다는 이야기. 요 라인은 안 깨져요. 요 라인.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는 대략 나오죠. 떨어져 봐야 이거 떨어지는 거 금방이거든요. 하루 이틀이면 요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쫄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첫 번째. 3월에 코로나 악재 때문에는 그죠? 떨어졌다가 지금은 올라왔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10월 수급의 부재, 그죠? 또 차익 실현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다만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 다음엔 어떻게 된다? 이게 900대가 아니고 넘어간다고 보는 거죠. 넘어간다고 보는 거지. 넘어간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 거냐? 시간이 벌써 12시네요. 망했네. 똑같습니다. 대표님 겨울이 오지 않았는데 좀 웃기긴 합니다. 그죠? 아니 대표님 한여름에 겨울 온다고 막 떠들더니 대표님 이제 겨울 오고 있고 그죠? 곰 잠바 사야 되고 그죠? 패딩 막 꺼내고 있는데 벌써 봄을 준비하자고 그런다. 웃기죠?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거지. 사람들이 지금 쫄고 있을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장중에 매매를 할 게 없다고 해가지고 멍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과연 그러면 내년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올 거냐. 2021년도에. 분명히 시장의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내년에도.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미리 알고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미리 알고 있고, 준비하고, 대세의 흐름을 인지를 하고,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어도 매매가 참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매매가 따라오기 때문이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시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매매도 따라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매매도 안 되고 시장도 못 보는 게 문제거든. 그럼 매매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실제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집중을 하게 되면 1년, 2년, 3년 지나면 나중되면 나아집니다. 본인들의 규칙이 생깁니다. 내 투자금이 1,000만 원, 3,000만 원, 5천만 원, 1억, 15억, 20억, 30억을 투자를 할 때 자기만의 방법들이 쪽박을 차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하다 보면 늘어납니다. 근데 안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매를 5년, 10년을 해도 실력이 안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안 늘어나느냐? 시장을 못 봐서 그래요. 오로지 종목에 집중해서 그래요. 종목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지. 실력을 늘려놓고 기술적인 방법은 나중에 맞춰지거든. 실력만 늘면 기술은 나중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기술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뭡니까? 기술에 집중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항상 장중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 종목에 대한 질문은 필요가 없다라니까. 무조건 시장을 봐야 되는 거라고. 시장을 먼저 봐야 되는 거라고. 야, 2021년도 시장이 정말로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진다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 되거든. 안 좋아지면 방법을 바꿔야 돼. 근데 내가 시장을 보고 파악을 하니까 2021년도 시장은 분명히 기회가 된다라는 이야기지. 지금의 힘듦이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자산이 되는 시장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해도. 그리고 시장은 내가 항상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어떤 종목들을 준비할 거냐라는 거죠. 차화정 들어보셨죠? 차화정 들어보셨죠? 나이 좀 구력이 되는 분들은. 언제입니까? 벌써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10년이 변하면 강산이 변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경기하고도 똑같습니다. 경기 사이클이 10년마다 움직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10년마다 경기 사이클은 변한다. 그죠? 경기 민감주가 10년 만에 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야, 경기 민감주가 10년 만에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망해가던 포스코가 움직이고 있고 현대제철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 맨날 적자만 보고요. 그죠? 현대차 맨날 뭐 이런저런 뭐 우리나라 어쨌든 간에 수출 주긴 합니다만 맨날 뭐 시장 짜놨지 않습니까? 그죠? 또 2008년 이후에 국제 유가가 계속 안 좋았습니다. 맞습니까? 심할 때는 30달러까지도 내려갔습니다. 옛날에 배럴당 100달러 했던 시절이 언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S51 같은 종목들,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 그죠? 엄청 주가 바닥에 있죠. 포스코 완전히 바닥에 있죠. 한번 볼까요? 이 밤중에 뭐 이래 방송을 많이 듣고 있어. 안 자요? 네, 얘기했잖아요. 10년 내내 내렸어요. 10년 내내. 10년 동안 상장 폐지지 뭘 이거 뭘 그죠? 60만 원에서 22만 원. 그죠? 누가 대형주 장기로 끌고 가면 돈 된대. 그렇지 않아요. 10년 동안 주가가 내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 한번 볼까요? 그래도 SK이노베이션은 양호했다 그죠? 그런데 역시 SK이노베이션 또 10년 동안에 주가 자체는 박스 구간입니다. 맞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GS 한번 볼까요? S51 같은 거 한번 봅시다. S51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 2010년도죠. 2010년도에 급등했다가 2010년도죠. 그죠? 2010년도에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빠졌다가 아직도 뭡니까? 바닥권에 있습니다. 아직도 바닥권에 있습니다. 강산이 변했는데 10년 전에 짜장면이 2,000원 했는데 지금 짜장면이 6,000원, 7,000원 하는데 이놈의 주가는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뭐죠? 이게 경기 민감주예요.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 민감주들이
이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현대차 한번 보여드릴까요? 2010년도에 현대차가 주가가 여기 있었습니다. 맞죠? 2010년도에 현대차가 주가가 여기 있었어요. 25만 원이었어요. 최근에 1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무겁다라는 10년 동안 내리꼬로박던 현대차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주가가 내렸어요. 현대차가. 근데 현대차가 수소차의 이슈든 뭘 이슈든 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3사를 위협하고 있어요. 미주 시장에서 현대차가. 물론 뭐 원달러 환율의 영향도 앞으로 있겠죠. 그죠?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공략을 못하지만 이 지금 이런 종목들 어떻게 됩니까? 100%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SOL 같은 종목들이 물론 대형주입니다만은 국제유가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57,000원이죠, SO일? 10만원 안 된다고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SO일이? SO일 10만원 갈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SO일 내년에 15만원 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을 보니까 뭐더라? 경기 민감주 봐야 되겠다. 내년에 경기 민감주를 봐야 되겠다는 거지. 당장 경기 민감주를 사자라는 건 아니고 경기 민감주를 봐야 되겠다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대형주를 좀 등한시 했다라고 하게 되면 유일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정도만 봤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경기 민감주, 대형주, 쉽게 얘기하면 가치주들이 내년 시장에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림이 보이고 있다는 거지. 지금 이해됐죠? 그럼 투자금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대세 성장주. 자, 올해 시장의 대세 성장주는 뭐였죠? 올해 시장의 대세 성장주는 없습니다. 전기차인 것 같죠? 아니에요? 5G인 것 같죠? 아니에요? 원래 시장의 대세 성장주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왜? 전기차는 예전에 많이 올랐어요. 전기차의 대세 성장주는요, 2017년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2017년도에 전기차가 엄청 올라왔습니다. 5G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죠? 아닙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5G의 대세 성장률은요, 2019년도였습니다. 원래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IT요. IT? 원래 대세 성장주? IT도 아닙니다. 물론 뭐 DB하이텍 같은 종목들은 뭐 원래 대세 성장주는 맞아요. 동부하이텍 같은 종목들은 원래 대세 성장주는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IT 종목들도 원래 대세 성장주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래 시장에 주도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여전히 KMW 같은 종목들을 어제도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좋게 보냐면, 이 종목은 2019년도에 대세 성장주였어요. 만원짜리 종목들이, 만원짜리가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8만원까지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죠?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명분이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실적이 없이 테마주로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끝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5G 종목들이 주가가 오른 만큼 실적도 5배, 6배, 7배가 올라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실적이 600%, 70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 게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입니다. 반면에 바이오주는 실적이 한 개도 없고 임상 실험했다라는 1상, 2상, 3상, 뭐 코로나 개발 참여 그런 걸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90도로 급락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은 뭡니까? 실적이 동반이 됐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가격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온 거죠. 적정하게. 밑에까지는 안 빠지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지만은 많이 올라왔느냐? 사실 많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 왜? 이전에 700%, 800% 올랐던 종목이었죠. 주가가 700%, 800% 올랐던 종목이 6만원에서 9만원, 50% 올라왔습니다. 저점에 사는 사람들이 70% 올라왔습니다. 과거에 KMW를 매매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간에 기별을 떤 겁니다. 왜? 700% 올랐던 종목이 60%, 70% 올라오는데 간에 기별을 가겠어요? 결국은 뭐냐면 올해의 5G는 시장이 주도주는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여전히 횡보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가 자체가 예전에 주가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이 5G는 뭡니까?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다? 힘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힘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언제 나올까요? 언제 나올까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단 이탈했죠. 언제 나올까요? 내년에 나온다고. 내년에 나온다고. 왜 내년에 나오겠습니까? 원래는 올해도 더 올라갔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나왔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고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줄이고 보류하고 연기하고 대기업들이 다 전부 다 그죠? 리스크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상보다 안 나오는 거지. 그런데 내년에 시장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를 다시 한번 미뤄놨던 투자를 진행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 자체는 충분히 쉬었죠. 충분히 쉬었죠. 또 충분히 쉰 만큼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쉰 만큼 물량들은 어느 정도 매집을 하겠죠.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된다? 슈팅. 대세 성장주 안 바뀝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가치주를 봐야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죠. 대세 성장주, 5G, 전기차, IT, 언택트 여전히 시장이 주도주라는 거죠. 세 번째, 정책 테마주. 내년에 뭐가 있다? 대통령이 바뀐대. 대통령이 바뀐대. 비건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그죠? CS 윈드, GNS 에너지, SDNS 에너지, 뭐 그죠? 뭐 파루, 그죠? 뭐 별별 종목들이 다 날아가죠. 비건이 아니고 참 누구냐? 바이든, 그죠?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는데 막 날아가죠. 근데 우리나라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인접을 합니다. 정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그죠?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공약들을 쏟아낼 겁니다. 이미 내년 예산에 대해서 공방이 뜨겁습니다. 봤습니까? 550조라고 했나요? 그죠? 내년에 추경 예산 포함해가지고 총 2021년도 운영 예산.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거지. 전부 다 정책으로 가겠죠. 정책으로 가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경기 민감주나 대세 성장주 또는 코스피의 대형주 또는 코스닥의 중령주죠. 그죠? 중령주를 매매를 해야 되지만 밥만 먹고는 못 살잖아.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뭡니까? 국영지혜는 같은 애들 그죠? 모아놓으면 돈 된다고 했더니 부뚝부뚝 하죠. 장중에 막 VI 걸리고 그죠? 또 최근에 정치 테마주들도 마찬가지죠. 밑에서 모아간다고 하면 부뚝부뚝 움직이죠. 많은 비중을 실을 수는 없지만 역시 정책 테마주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시즌이 5년에 한 번 옵니다. 5년에. 근데 그게 뭐다? 내년이라는 거지.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단기 텍터 관련주. 원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뭡니까? 언택트입니다. 언택트. 비대면 관련주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비대면 관련주가 뭐 AI부터 해가지고 뭐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뭐 결제 관련주,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죠? 진짜 많습니다. 종류를 이야기하면.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 때문에
이 비대면 관련주들 때문에 또는 이 시장의 이슈 때문에 뭡니까? 텍터 관련주들이 너무 주가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명동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뭐 만나서 하는 것들, 그죠? 그러면 그 회사들이 나쁜 종목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바뀌지만 그래도 필수적인 소모품이나 소비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비대면 관련주가 아주 치약이 안 팔리겠어요? 비누가 안 팔리겠어요? 그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비대면 관련주, 그러니까 은택터 관련주들이 원래 시장에 주목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는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다? 코로나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간에 내년부터 시장에, 그 다음에 지수에, 그 다음에 종목들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기대감이 오른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가 확진이 되고 유럽이 각국을 봉쇄를 하고 있고 미국이 8만 명을 넘어가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그죠? 만들려고 하고 있는 제약은 잘 나오지 않고 있고 하지만 12월이 넘어가고 1월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이 꼭지를 딱 찍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봄 온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초에 보면 3월 달에 최고로 찍었던 애들이 코로나라는 게 여름하고 관련은 없다, 온도의 영향에 제한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여름이 지나가면 갈수록 코로나 환자 수는 줄어든 게 사실이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코로나 환자 수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거든. 지금 보면. 그러면 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코로나 환자 수는 줄어들겠죠. 거리도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죠? 또 치료제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 그럼 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겠습니까? 텍터 관련주. 해외여행을 가거나 제주도를 가거나 관광지를 가거나 관광주, 명동에 사람들이 나가고 음식점에 사람들이 만나고 모임을 만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올라오겠죠. 봄대가 3월 돼가지고 매수한다고 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미 주가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급등하겠죠. 한 템포, 두 템포 빨리 잡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지금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요 정도만 잡아내도 어떻게 된다? 충분히 지금의 조금 원래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원래 2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우리가 포기하자는 건 아니고 항상 남들보다 앞서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을 때 자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야, 내년에 내가 올해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그래도 시장이 정말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한번 남들보다 상위 위에 올라갈 것인가 미리미리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들은 야, 경기 민감주를 몇 프로 정도 할 거냐, 대세 성장주를 몇 프로 정도 할 거냐, 또는 이 테마주들을 우리 전체 비중에 몇 프로 정도 할 거냐, 또는 단기 텍터 관련주를 몇 프로 정도 할 거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나는 그냥 정책 테마주 하는 게 좋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투자금이 5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형주를 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을 거고, 대표님 저는 내년 봄에 회사 그만둬가지고 놀 겁니다, 단기 매매 좋아합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각자의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각자의 상황을 제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지금 머리가 아픈 거지. 방에 투자금이 작은 분들, 투자금이 많은 분들, 직장인들, 그죠? 전업자들, 말 잘 듣는 분, 말 안 듣는 분, 그죠? 놀러 나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짱순이님. 그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의 유형들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다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머리가 좀 아픈 겁니다. 왜? 다 살려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공부도 시켜줘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도 꺼줘야 되는 거고, 끄는과 동시에 내년의 시장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또 내년 시장을 준비하면서 또 잘 따라오는 사람들만 살릴 수는 없잖아요. 실수하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그죠? 말 안 듣는 사람들, 그죠?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밤에 이게 뭐 도움이 될란지 안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공유한다는 생각에서 원래는 이제 정회원들 위주로 오늘 야간 방송을 좀 잡았는데 회사에서 오해를 했는지 그죠? 무방까지 같이 열어버리는 바람에 오늘 같이 좀 진행을 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보이고 있는 차트는 텍터 관련주입니다. 텍터 관련주고 주가를 보시면 2년 동안 하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죠? 2년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그죠? 딱 보면 하락했죠. 계속 2년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조금 올라왔네요. 2년 동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최근 돼서 주가가 좀 올라왔고, 그죠? 다시 한번 뭐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낮에 이야기를 했던 종목인데 종목 이름은 이차한불입니다. 이차한불이고요. 이차한불이고 실적은 좋아 보입니다. 실적은 좋아 보이는데 뭐 이차한불 같은 경우도 내년 봄에 분명히 좋은 그림들이 좀 나올 거예요. 좀 나올 건데 뭐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이차한불, 뭐 연우, 그죠?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일단은 탑픽은 이차한불로 좀 잡힙니다. 좀 잡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가가 강할 때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차트를 보고 분석하는 건 아니고 항상 어쨌든 화장품 종목이나 이런 텍터 관련주들, 소비재 관련주들은 아쉽게도 중국에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종목이 지금 중국의 이슈 때문에 주가가 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은 해보셔야 돼요. 의심은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여행객이 중국에 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관공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종목들이 강하다라는 거는 역시 뭐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텍터 관련주죠. 그죠? 코로나 진정에 따른 향후의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관심조로만 좀 알려드릴게요. 관심조로만 좀 알려드리고 차트의 형태는 보시겠지만은 뭐 좀 수렴의 형태로 좀 들어가고 있어요. 수렴의 형태로 좀 들어가고 있고 뭐 상황을 보고 공식적으로 한번 추천을 해볼 생각이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더 방송을 좀 해드리고 싶기는 합니다만은 또 내일 시장이 또 열리고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미국의 정시는 현재 나스닥이 0.64, 1시간 지연입니다. 다우산업이 0.40, 0.04 정도 되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좀 하고요. 뭐 늦은 시간까지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감사해야지, 그죠? 맞잖아, 그죠? 그죠? 벌써 담았는데요. 뭐 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방송을 하고 향후에도 좀 야간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향후에도 야간 방송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에 방송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야간 방송 위주로 가끔씩 이렇게 이제 미리 좀 방송을 한다고 공고를 할 테니까 그때그때 좀 오셔가지고 오늘은 뭐 오랜만에 좀 야간 방송을 했더니 말이 좀 막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원래는 조금 더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좋아지겠죠, 그죠? 다음에 좀 분발해가지고 조금 더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들 하셨고요. 시장이 많이 힘든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시장은 올라올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그만큼 좋은 일들이 곧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들이 생기도록 열심히 매일매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아시죠? 그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이제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바빠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일주일, 2주일 안에. 예, 레파토리는 1번, 2번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방대한 내용이어가지고 2시간 만에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할 수는 없어요. 하루 종일 떠들어도 다 전달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1, 2주 그러니까 조만간에 제가 좋게 보는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간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바빠질 거예요. 정말 바빠질 겁니다. 아마 정신없으실 거예요. 매수와 매도가 엄청나게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빠르면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가. 아시죠? 다음 주가 되면 또 급하게 매매하고 해야 되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다음 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능력은 일주일이면 되지, 그죠? 그 다음에 무방분들은 제가 많이 못 챙겨드리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챙겨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매매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정회원들만 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은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무방을 매매로 운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시죠?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할게요. 즐거운 밤 되시고요. 저는 미정씨 조금 보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